폭풍 사이클론이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은 동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뉴저지 등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사용한 장갑을 재활용해 새 것으로 둔갑시킨 불량 장갑이 미국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룩이 있거나 오염된 장갑은 물론 심지어 핏자국까지 묻은 장갑도 발견됐습니다. 배우 알렉 볼드윈의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소품용 총격 사고와 관련해 볼드윈에게 총을 건네준 조감독이 이번 사고와 밀접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 조감독은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해고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타 지역의 경찰들에게 플로리다주로의 이주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0의 보너스까지 내걸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이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북가주에서는 하루 동안 10인치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진흙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인근 주민들은 부랴부랴 물을 쓸어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나면서 곳곳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는 서부 지역을 강타한 역대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세크라멘토 등 일부 지역 하루 강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he flood markers are up at around 9 feet, so it's pretty high. It's moving so fast down there that it's moving this is flat rock. It's actually moving the rocks. 특히 이번 폭풍우가 과거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되면서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7월 딕시 산불이 발생한 플러머스 카운티 일대에선 낙석까지 떨어져 70번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빗물 저장 기능이 떨어진 땅이 물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 추가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불 피해 지역인 산타바바라 카운티엔 오늘 아침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거나 가장 높은 곳을 대피소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debris fields up there because of the burn scar is already loose and is already preloaded to flood. And with intense rainfall, all of that's going to break loose and come flying down the canyon. 현재 해당 폭탄 사이클론은 세력을 키워 서부에서 동부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기상당국은 폭풍우는 내일 뉴욕 등 동부를 강타해 앞으로 수일 동안 최대 3에서 5인치의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저지주는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풍에 대비하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시에라 네바다와 레이크타호 인근에는 눈폭탄이 쏟아져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시에라 네바다 9,0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18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렸고 오늘 밤 11시까지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80번 주간 고속도로의 네바다 스테이트 라인 서쪽 방향과 나이액 로드 동쪽 방향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한편 현재 나이액과 킹베일 사이 산간지 도로에서는 차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눈길 미끄럼 방지용 체인을 타이어에 감아야만 경찰이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일회용, 의료용 새 장갑에서 핏자국이나 오염된 흔적 등이 발견돼 연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미 사용한 장갑을 대충 씻어서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재활용 장갑은 이미 미 전역에 수천만 개가 유통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창고. 바닥 곳곳에 언뜻 보기에도 더럽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장갑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한 장갑에 색깔을 다시 입혀 재활용한 흔적까지 보입니다. 패디더룸이란 업체가 라텍스나 비닐 장갑을 상대적으로 질과 가격이 높은 의료용 니트릴 장갑으로 둔갑시키다 태국 당국에 적발된 현장입니다. 이 같은 패디더룸의 불량 장갑 수천만 개는 이미 미국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미국으로 유통된 불량 장갑 가운데는 핏자국까지 묻어있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We start getting phone calls from clients completely upset and, yelling and screaming at us. These were reused gloves. They were washed, recycled. We don't know what they were, where they came from. Some of them were dirty, some of them had blood stains. 이 같은 불량 장갑 수입 사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료용 니트릴 장갑의 수요가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니트릴 장갑은 주로 천연고무가 많이 생산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문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팬데믹 이후 니트릴 장갑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치솟자 태국의 일부 업체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몰래 재사용 장갑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니트릴 장갑으로 둔갑한 태국산 불량 장갑은 품질 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통관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o me, the fact that these companies were never blacklisted is shocking. 논란이 커지자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 8월 LA항에서 패디더룸으로부터 들여온 모든 장갑을 압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입된 불량 장갑의 상당 부분은 이미 미 전역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피해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의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소품총 발사 사건의 당시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볼드윈에게 소품총을 건넨 영화 조감독 데이브 올슨은 지난 2019년 영화 프리덤스 패스 촬영장에서 총이 예기치 않게 발사돼 스텝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해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덤스 패스 영화 제작자는 데이브 올슨은 당시 소품총이 발사된 직후 해고됐고 그가 촬영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촬영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은 제작 현장에서 안전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았고 데이브 올슨은 그 사건으로 업계에서 퇴출됐어야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품총 발사 사건 당일 데이브 올슨은 볼드윈에게 소품총을 건네면서 실탄이 없다는 뜻의 콜드건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총알이 장전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는 플로리다주가 접종 거부로 해고와 징계 위기에 놓인 타 지역 경찰들에게 이주 비용과 일자리를 걸고 유인하고 있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타 지역의 경찰관이 플로리다주로 이주해 주 경찰에 합류하면 이주비로 $5,00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nd we said that they were heroes for a while, and now all of a sudden some jurisdictions want to fire them. I think that's wrong for sure. But our $5,000 bonus, that applies to anyone. I mean, if you're in NYPD and you're not getting the support you need and you're qualified, you come down here, you're going to get a bonus. 드센티스 주지사는 우린 경찰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의 법 집행관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백신 거부를 이유로 생활 기반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플로리다로 이직하라고 권했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두고 경찰 노조와 시당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추모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경찰관은 460명으로 업무 중 총격으로 숨진 사례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외국인 대상 백신 검사 기준에 따르면 비행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18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보건당국이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도 포함됩니다. 한편 아직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의료적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이번 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모두 부스터샷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6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요. 백신 간의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당국의 추가 접종 발표 후 첫 주인 오늘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화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주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부스터샷을 권고하면서 현재 9,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gain, just relax your arm. 병원과 약국 그리고 대형 백신 접종소도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스터샷 수요가 급증하자 예약자를 대기 명단에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That's the other thing too with vaccine acceptance is the convenience factor. So the easier it is, the more likely people are to get it. 화이자와 모더나는 2회 접종을 한 뒤 6개월이 지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대상이지만 얀센 백신의 경우 접종 2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이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러스 예방 효과 감소에 마음을 졸였던 주민들은 안도했습니다. I'm in a clinical trial that tracks antibody levels, and so I'd seen it go down, so I'm really happy to get the booster to bring it back up again. I was just waiting to find out where it would be available and made an appointment right away. 백신 간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초 접종한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부스터샷은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 중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장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이용객이 붐비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뉜 새로운 티켓 가격을 발표했으며 대부분 하루 이용권 가격을 8%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이 가장 적은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하루 이용권은 $104로 변함이 없지만 연휴와 주말 등 이용객이 많은 날의 티켓 가격은 $154에서 $164로 오릅니다. 이외에도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하루에 모두 방문할 수 있는 하루 자유 이용권은 가장 바쁜 성수기 때 $224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한편 하루 주차 요금은 $5 인상돼 차 한 대당 $25에서 $30로 오르게 됩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 돌파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할 것이라는 호재에 힘입어 전장보다 12.66% 급등한 $1,024 86센트로 장을 마쳐 주당 $1,000의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은 $1조 100억 달러까지 치솟아 시총 순위에서 전 세계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시총 규모가 $1조 넘는 기업들은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등으로 전 세계 자동차 기업 가운데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한 기업은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살라미 스틱 제품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8개 주에서 20명이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치테리오 브랜드의 살라미 스틱과 관련한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보고됐다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보고된 식중독 환자 20명 가운데 대부분은 18세 미만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복통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살라미를 보관했던 용기나 식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35만 건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20명이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남가주에서 전화를 걸 때 지역 번호까지 총 10자리 숫자를 눌러야 발신이 가능해지는 지역 번호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따르면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562, 616, 949, 그리고 951번 등의 지역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10자리 숫자를 눌러야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같은 지역 번호일 경우 번호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 번호까지 모두 눌러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10자리 전화번호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 35개 주에서 실시되는데 이는 전국 자살 방지 핫라인 번호로 사용되는 공식 번호 988번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자리 전화번호 다이얼링은 바로 시작되지만 자살 방지 핫라인 번호는 내년 7월 16일부터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어제는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념일이 아닌 경상북도가 조례로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려면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것. 10월 25일은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주권을 선포한 날입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경상북도는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25일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독도를 이제 대한민국 영토라는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칙령 41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날을 10월 25일이고.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서도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다케시마의 날이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국가적 행사인 만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당히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당장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북 독도의 달 조례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데 대응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역사성을 담고 이를 보존 관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맞습니까? 일본이 이런 다케시마 날을 정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달을 정한다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일각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을 의식해 국가기념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2008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실무자에게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관여하셨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혐의 보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초석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개입 여부는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데 얼마나 가담했는지에도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과 선정 등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근 그가 공모 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지만 취재진과 만난 정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 역시
당시 합동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하급 실무자가 개별 보고했던 기억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직접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그만둘 때 황 전 사장이 직접 퇴임 인사를 하러 왔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사장으로 앉혔을 텐데 후임자로 경기도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사장은 검찰 조사에 나오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최근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도시공사의 두 번째 실세로 불렸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특혜 분양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경기지사로서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과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과 배달앱, 계곡정비 등 대표 정책들을 언급하며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야당의 대장동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돌파를 자신했습니다. 또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소방본부와 도의회를 방문한 뒤 내일 낮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문서에 마지막으로 결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당 차원의 통합선대위는 다음 달 1일 출범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보 비서실장 등 핵심 요직에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기용하고 선대위원장에 송영길 대표와 함께 여성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공세 고삐를 쥐었습니다.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허위 사실, 허위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다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임 의혹을 부정한다며 내일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검 도입을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제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최종 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되는데 후보 간의 입장이 달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를 향했던 공세가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지금 2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도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 2대2 구도도 재현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공매도 폐지 공약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급진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강하게 맞서지 않고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정도 금지해도 괜찮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정책 같거든요. 유 후보님이 경제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정통하니까 제가 이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 후보와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때론 칭찬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조기 대응 능력, 그리고 확고한 한미 동맹의 신뢰, 정보 공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 달 5일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선관위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 문항을 결정할 방침인데 윤석열, 홍준표 두 유력 주자 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주말 이루어진 MBC의 대선 여론조사입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까지 출마하는 4자 구도로 가상 대결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온다면 이재명, 홍준표 두 후보가 초박빙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가 6.2%포인트 앞섰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내년 대선이 4자 대결로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올 경우 민주당 이재명 34.9, 국민의힘 홍준표 35.6, 심상정 6.3, 안철수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후보가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37.3, 윤석열 31.1%로 격차는 오차 범위 최대치인 6.2%포인트로 나타났고 심상정 6.2, 안철수 7.2%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나올 경우엔 이재명 36.3, 유승민 19.2, 심상정 7.1, 안철수 11.5%,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37.2, 원희룡 25.4, 심상정 5.7, 안철수 8.5%로 나타났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로 동의한다 27.2%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호남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동의한다는 응답이 49.3%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해명에 대해선 동의한다 33.1, 동의하지 않는다 59.4%로 나타났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비호감도가 각각 56.3, 58.4%로 나타나 호감도보다 높았던 반면 홍준표 후보는 호감 49.6, 비호감 48.6%로 엇비슷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지난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러시아 전역에 오는 30일부터 9일간의 휴무령을 발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러시아 전역에 오는 30일부터 9일간 휴무령을 발령했는데요.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남부 사마라주와 서남부 보로네슈주 등 6개 지역은 어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의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간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카페와 쇼핑몰 등 모든 상업시설은 문을 닫게 되는데요. 지난 25일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이 같은 증가세는 30%대 낮은 백신 접종 완료율과 방역 규정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쿠데타를 일으킨 수단 군부가 반정부 시위대회에 실탄을 발표했습니다. 수단 의사중앙위원회는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쏜 실탄에 최소 2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단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과도 정부를 이끌어온 함독 총리와 주요 강요 다수를 체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은 수단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총리와 관련 인물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주일 전 북한이 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개수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신형 미사일 한 기를 발사했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는데요.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영내 안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중국이 협조적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호평 속에 미국과 유럽 학교가 헬로윈을 앞두고 학생들의 복장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헬로윈 의상 제한, 오징어 게임은 안 돼입니다. 오늘 31일은 전 세계인이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즐기는 헬로윈 데이인데요. 그런데 이 축제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의 학교들이 오징어 게임 복장을 금지했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녹색 운동복이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지만 자칫 학생들이 복장을 따라 입고 부적절한 행동에 할까 봐 미리 규제에 나선 건데요. 아일랜드 한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드라마 속 놀이를 따라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이 드라마의 폭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뉴욕주 학교 3곳도 오징어 게임 금지와 복장 착용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스페인 마드리드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 지도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다는데요. 미국 아동정신연구소 의사들은 청소년기 후반까지는 부모와 함께 보는지와 상관없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93살 멕시코 할머니 올 A로 대학 졸업입니다. 낙사모를 쓴 채 당당히 졸업 증서를 든 할머니. 올해 나이 93살로 멕시코의 한 경영대학교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마리아 호세피나 크루스 씨인데요. 자식 7명, 손자, 손녀 14명, 증손 15명과 함께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3년 전 대학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때문일까요? 입학 후 줄곧 전 과목에서 올 A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할머니. 그런 만학도 정신을 높이 평가한 대학은 전액 장학금으로 할머니를 격려했다는데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할머니는 코로나19라는 돌발 상황에 낯선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했지만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고요. 결국 졸업식에서는 손잡벌 되는 학생들까지 제치고 우등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말을 증명해 보이신 것 같네요. 아내의 건강을 염려해 수십 개의 발명품을 만든 중국의 70대 어르신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31개의 발명품 제작입니다. 물걸레질이 가능한 청소기부터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는 안마기까지 신기한 이 물건들은 중국 산시성에 사는 올해 76살 신무스 할아버지가 아내를 위해 만든 발명품인데요. 그 종류만 무려 31개에 달한다며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직후 매일 차가운 물에 설거지와 요리를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발명품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고안부터 완성까지 2년간 공을 들여 탄생한 첫 발명품이 짜잔! 채소 자동 세척기고요. 이후 2층 주택 계단을 다니기 힘든 아내를 위해 자동 승강기까지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발명품 가운데 5개는 중국 특허권도 취득한 상태라는데요.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부부의 사랑에 70대 발명 왕을 만들었다며 마음이 따뜻한 소식이라는 반응이네요. 양떼가 도심을 뒤덮은 건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스페인 도심 점령한 1000마리의 양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끝이 보이지 않는 양떼의 행진.
덕분에 거리엔 자동차 소음 대신 이렇게 양 울음소리와 종소리로 가득하죠. 지난해 코로나19로 끊겼던 스페인 전통 양떼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매년 10월 개최되는 스페인 연례 행사인 양모리 축제가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려 1000마리 양떼가 도심을 메웠다고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목동들이 양들을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시키던 600년 전 풍습을 재현한 건데요. 스페인 농업부와 마드리드 관광당국은 양치기들이 가축을 끌고 도시를 통행할 권한을 부여한 중세시대 규정에 착안해 목축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의미로 1994년부터 이 행사를 개최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 문을 연 미국 뉴욕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관광객들에게 복장 규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5번째 퀴어드는 뉴욕 전망대 갔더니 바지 드릴게요. 발 아래로 도심이 훤히 내려다 보여서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기분인데요.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의 문을 연 서밋 원 밴더빌터 타워 전망대입니다. 최근 방문객들에게 치마를 입지 말라라는 복장 규정을 제시했다고 USA 투데이 등이 전했는데요. 305m 높이에 뉴욕에서 4번째로 높은 이 전망대는 사방이 유리와 거울로 돼 있어서 치마를 입을 경우 원치 않은 노출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마 입은 방문객의 입장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지 못했다면 반바지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요. 또 하이힐을 신으면 유리가 긁힐 수 있는 만큼 편안한 신발을 신어달라는 규정도 제시했습니다. 입장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색다른 전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네요. 마약 범죄를 오랫동안 앓고 있던 콜롬비아에서 자국 내 최대 마약 조직 우두머리가 체포됐습니다. 특수부대 투입해 마약광 검거입니다. 헬기는 물론 많은 취재진까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콜롬비아 북서부 열대우림 속에서 연행돼 나오는 이 남성은 콜롬비아의 마약왕이라 불리며 5년간 정부의 추적을 피해온 마약 조직 두목 다이로 안토니오 우수가입니다. 지난 24일 BBC 등 외신은 콜롬비아가 가장 잡고 싶어 했던 마약왕이 붙잡혔다며 검거 소식을 전했는데요. 체포 과정에는 특수부대 500여 명과 헬기 22대가 투입됐고 총격전까지 벌어져 경관 1명이 사망했습니다. 우수가의 조직은 마약 밀매를 넘어 인신매매 등 거대 범죄 조직으로 커져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 돈 약 9억 4천만 원을, 미국 정부는 약 58억 8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며 추적해왔는데요. 이번 검거에 대해 현지 경찰청장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과 함께 위성사진 및 신호 정보를 분석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